4월 많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이승훈 소장의 5월 세미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2시부터 합정역 인근 세미나실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투자 지역으로 매력적인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주 상세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의 특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만기가 되고 내가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러신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도 새롭게 이사를 하시려는, 전세로 이사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전세가가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혹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공급에 대한 부족분이죠. 공급에 대한 부족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 약관입니다. 내년, 내후년, 28년, 9년까지 공급 물량이, 입주 공급 물량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데이터상 이렇게까지 물량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수준이에요. 매가의 상승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 무주택자인 분들 전세 구하는 것조차 진짜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많은 돈을 쏟아 부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내 실제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얼마 전인가 좀 이제 시간 됐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가 12,000세대, 거의 뭐 단군인데 최대 웹머드급 단지인데, 여기가 1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폭탄 터진다, 12,000세대다, 주변의 전세값이랑 매매가는 다 끌어내릴 거라고 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13억 분양가가 딱 2배 26억까지 올랐습니다. 자, 지금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를 봤더니 23억서부터 31억까지 부릅니다. 평균적으로 26억 정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도 26억에 돌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2배가 순식간에 오른 모습입니다. 13억도 비싸다고 해서 사지 말라고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하락론자분들 많죠.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전세가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가 원래 지금 8억대, 9억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 1월에는 평균적으로 9억 4천 요 정도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점선에 이 선 보시게 되면은 10억을 다 못 넘겼지 않습니까? 9억 4천, 7억 9천, 8억 3천, 8억 7천, 9억 하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올 초에 10억을 넘기고 지금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11억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12,000세대가 입주한다고 해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공급을 12,000세대의 공급으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은 특히 그래요. 지방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하게 되면 논밭 개간해서 올리기 때문에 전 세대가 공급 물량으로 잡아도 되지만 서울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이 있다고요.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을 빼고 소위 순중 물량이라도, 순중 물량, 순수하게 증가한 물량, 순증 물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인데 조합원이 한 6,2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임대도 한 1,000세대 빼죠. 그러면 일반 분양기에 4,700, 800세대 정도 되는 건데, 그 4,700세대도 살펴봐야 되는 거는 아주 작은 형태들 있죠. 방 하나 있는 것들, 84타입, 59타입이 아닌 것들은 사실은 집값 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아요. 지금 12평, 13평, 18평 이런 거 많이 짓는다고 집값 잡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크게 없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형은 25평, 3000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59타입, 84타입은 3000세대도 안 됐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해의 수요가 보통 47,000에서 5만 정도 봅니다. 그러면 5만 명 정도의 그 필요 수요 중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엄청난 핵폭탄이다라고 사실은 홍보가 됐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는 순증 효과의 59타입, 84타입은 3,000세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에 5만 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 집 중에 3,000세대다. 그럼 6%. 이런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더라도 한 해에 6% 정도 수준의 공급 물량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요 대비. 그래서 서울의 주택 수급 부족 현상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존에 있는 물량,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 가져가고 일반 분양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매가의 상승은 당연한데 그걸 떠나서 무주택자분들은 전세 혹은 월세,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월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셔야 될 텐데 전세에 대한 가격 상승도 이제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떠나서라도 내가 실거주할 주택 하나라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방어. 여러분들 계속 매년 만기 때마다 높아지는 전세금 채워주다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차라리 처음에 집 살 때 내 수준에 맞게 무리하게 대출하지 말고 적절하게 내가 갚아나갈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 끝이라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주택으로 살기 위해 사는 것도 불편하거니와 만기 때마다 가격을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그러니까 자산 가치 상승은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가격만 올려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면은 전세가도 이제 떨어질 거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매가가 하락하는 걸 믿는 것처럼?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서울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 27년, 28년, 29년 뭐 앞으로 4, 5년 정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수요가 더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수요가 떨어질 수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집에 거주를 안 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어요? 경기 안 좋다고 밥 안 드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우리 경기 안 좋아도 밥은 다 먹죠. 뭐 영양제나 비타민을 끊을 수는 있어. 그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 끊을 수 있어요. 그죠? 해외 여행을 안 갈 수는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에 거주하는 집에 거주하는 행위를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노숙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기가 좋거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집에 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구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집에 거주하는 행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나 월세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야지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매매 수요가 줄게 되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가요? 말씀드렸죠? 집에서는 무조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줄면 전세나 월세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주춤했던 지난 2, 3년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전세가, 월세가 폭등을 해버렸죠. 이건 그냥 필연적인 거예요. 매매가가 줄면서 매매가가 줄고 전세가가 줄고 월세가가 줄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량을 계속 늘리는 거. 공급량이 계속 수요보다 많으면은 매매, 전세, 월세가 다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공급이 없으면 무조건 매매, 전세, 월세는 무조건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어딘간 튀어 오르게 돼 있다고요. 매매를 안 한다 그러면 임대차 가격이 튀어 올라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가를 또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금리, 경제 상황 이런 거 관계없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장기 우상향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필수제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공급 부족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방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은 지방별로 또 틀린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출 규제를 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튀면 안 되는 거니까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 이 상황이 마지막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억지로 눌러놓은 상태예요. 그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나마 기회가 몇 달 더 늘어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시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은 평생 렌트포를 하시게 됩니다. 계속 월세가, 전세가만 올려주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투자로서 다주택을 하라라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거주할 1주택 최소한의 방어는 해놓으셔야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4월 많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이승훈 소장의 5월 세미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2시부터 합정역 인근 세미나실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투자 지역으로 매력적인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주 상세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의 특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